네, 오후장 브리핑 해드립니다. 오늘 파생 문자 아주 무지보네요. 다시 292단 와서 매도 스위칭 하셨죠? 292.5 데드 잡고요. 오늘 이란 공습, 이건 돌발 변수입니다. 오늘은 294와 295.5에서 지그재그 할 줄 알았다가 294를 붕괴하면서 어디까지 급락했죠? 289.65 고점에서 6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291단 데드 잡고 또 들어갔다가 스캐퍼 손절하고 여기서 한 번 했죠. 290.70에서 291.5065 그리고 다시 290 데드 잡았는데 손절한 거는 289.7080에서는 겁내지 마. 그리고 이제 챙기고 이제 떨어진 저점에서 6포인트 뺐으니까 3포인트가 반이면 292.5060인데 오늘 여기서는 매도 집중화 시켜갖고 오버나이트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급락해요. 환율 급등하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오늘 밤에 영향을 받겠죠. 이게 또 월요일날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급락했기 때문에 요거를 떨어진 거에 반 정도는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92.5죠. 그래서 이제 매도 스위칭 한 거는 292.5 데드 잡고 오늘은 매도로 오버나이트 한다. 그리고 장 끝나기 전에 아까 저점 290을 깨면 청산하고 다시 매도입니다. 근데 수량은 반으로 줄일게요. 기본 5개 한 걸 두세 개 요렇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옵션 시장이 끝내줘요. 아까 240%짜리 났던 것들이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295짜리 한번 보세요. 콜 박살낸 게 다시 바닥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2.35까지 갔습니다. 0.63 여기서 다시 0.60 데드 잡고 들어간 게 얘가 얼마까지 가요? 1.12 자 1.0 넘었을 때 챙기고 행사 가격 이동해 드렸죠. 이제는 콜은 풋은 콜은 297.5 0.50 데드 잡으세요. 짧게 잡아요. 그리고 50 깨지 않으면 오버나이트 합니다. 그리고 70까지 가면 또 청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풋은 0.70 데드 잡고 285 얘가 다시 0.9나 1.0 사이에 오면 또 챙기세요. 요게 이제 장 마감 때까지의 시장 전략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큰 폭으로 올랐다가 이제 삼성전자 관리하나 보란 얘기입니다. 55,000원은 아직 안 깼어요. 오늘 저가가 55,000원 깨니까 돌리죠. 54,900원. 그러니까 얘는 55,000원은 다음 주에 깨나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95,000원 다음 주에 깨나 보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매도로 대응한다. 요게 이제 선물 옵션 전략이고요. 프로그램 매매 동향 보면 지금 1200억 매수 그 다음에 투자 에너지 한번 보시죠. 매수가 매도로 바뀌었어요. 834억 대신 현물이 1200억 매수 금융투자가 3500억이나 때리니까 용 빼는 죄죠 없죠. 금융투자 에너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투자 매도가 많다는 얘기는요 바스켓 매도가 오늘 시장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한샘이 또 코스피 200 그거 영향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 4% 5% 가까이 올라요. 여러분들 한샘 하단 상단 하단이 얼마예요? 57,800원 상단 그동안에 65,000원 단이었습니다. 이걸 오늘 뚫었어요. 그러면 요럴 때 월봉을 한번 보세요. 박살낸 주가거든요.
2015년도에 가장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종목장. 그리고 얼마까지 뺐어요? 47,000원. 2018년 10월 달에 47,000원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11만원. 그리고 요번에 월봉으로 몇 개월째 옆으로 겨?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째 옆으로 겼습니다. 그럼 5개월째 하단이 갖다 해서 57,8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58,000원. 그럼 상단은 오늘 돌파했어요. 그럼 이 돌파하는 에너지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데드 얼마 잡을까요? 57,000원과 오늘 고점의 중심값 잡으세요. 오늘 고가 저가의 중심값 잡으세요. 그럼 78,000원과 66,700원이니까 4,000원, 2,000원, 68,500원을 데드 잡겠습니다. 68,500원을 깨면요, 갖고 계신 거 50% 산단가가 얼마든 끊어요. 그리고 65,000원과 6만원 사이에서 다시 눌림목 잡으시고요. 근데 안 깨요. 그러면 갈 때까지 계속 가보세요. 72,000원 가면 7만원 데드 잡고, 75,000원 가면 72,500원 데드 잡고, 요렇게 데드를 조절해 가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200 종목 에너지 다 형편없습니다. 한샘, NC소프트 하나씩 눌러보세요. 다 상단, NC소프트도 상단에 와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우리 이거 하나케미칼, 이거 우리 게임 100% 다 끝내드린 종목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것도 121선 바닥에서 그나마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화성인더스트리,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또 백화점, 플랫폼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내년도 상반기, 금년도죠. 금년도 상반기 5월, 6월 시진핑 올 때까지 한번 이런 것들이 필라코리아, FNF,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샘 이런 것들 연골고리, 이런 것들 연골고리, 그런 그림을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전략 체크해 보면서 응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빅스 인버스를 마이너스 50%라고요? 빅스가 움직이려면 지수는 급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50 올 때 질문 주세요. 2050 그럼 2050 어느 정도 올까요? 금년 중에 어느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빅스를 지금 물 타는 거 전략 하지 마세요. 물 타는 전략 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있는 거 같고요, 조절이나 하세요. 물 타기보다는. 그럼 어떻게 조절하는데, 2155면요 30% 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빅스 지수 갖고 만약에 대응한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이 쟤네들 계속 주구장창 올라가지 않아요. 한번 부러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버스 빅스는 움직였다면 마이너스 50% 순식간에 마이너스 20, 30까지는 다시 또 가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시장이 급락했을 때 질문을 주세요. 지금 물 타는 위치도 아닙니다. 물 타는 위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절을 하세요. 조절을. 그러면 미국 거라면 제가 지금 가장 강한 에너지의
나스닥 선물 갖고, 그냥 나스닥 지수 갖고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마이너스 50이면 이 나스닥이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냐면요. 8,000 아래 가셔야 됩니다. 이 8,000. 7,700과 8,000을 구경하셔야지 지금 마이너스 50이 그나마 보합이거나 변동성 플러스를 줄 겁니다. 근데 지금 8,700도 잘 안 깰 것 같아요. 8,700. 요번에 이제 나스닥 선물이 급락하니까 지금 뭐 시장이 변동을 줄 겁니다. 그럴 때 8,000과 9,000을 4등분 해갖고 그러면 200-300포인트 변동성 줄 때 빅스 그거를 끊었다 다시 물타지 마시고요. 끊었다가 8,700에서는 30% 끊고 8,500 붕괴하면 50%를 끊으세요. 그리고 대반등 줄 때 다시 편입시켜요. 그렇게 조절하세요. 그리고 물 타는 거는 제가 솔직히 권하지 않지만 얘가 9,300과 500 사이에 오면 그때 물 타십시오. 그때. 지금 보면 트럼프가 저는 일부러 지금 전쟁 건다라고 보거든요. 전에 유가 제가 설명하고 아람코 상장할 때 쟤네들 분명히 유가 절대 안 뺀다. 안 뺀다 전략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유가 급등시킵니다, 지금. 근데 이 유가 급등이 수요가 증가해서 경제 성장률 좋아서 중국 수요가 증가해갖고 막 올라가면 좋은 건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전략 이용하시고요. 한샘은 추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동안 박살낸 거니까요. 왼쪽 절벽에 우리가 그래프 좋아하는 그래프들 아닙니까? 이만큼 기간 조정. 대신 저 11만원 기대하지 마세요. 이 떨어진 거에 반만 와도 갖다 예를 들어서 11만원과 요번에 저점 57,000원 잡아요. 그럼 대충 5만원. 그럼 25,000원 더 해봐요. 25,000원. 그럼 얼마 나옵니까? 8만원과 85,000원 사이입니다. 여기가 가장 해피한 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얘는 분기 실적을 몇 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에 대한 순환 대상은 오케이입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그런데 이제 수급 들어오고 실적, 그러니까 얘는 간단히 얘기해서 4, 4분기 실적과 1, 4분기 실적 두 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끼역끼역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데드만 정하세요. 28,500원, 7만원, 그러니까 75,000원부터는 비율 매도 하셔야 됩니다. 75,000원과 85,000원 동그라미 걸어놓고 금년 중 상반기 안에 고점 전략. 이게 이제 3개월, 5개월 전략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샘, 인덱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알파 펀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종목으로 쭉 보시면 오늘은 종목의 질이 나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 이후에 급락을 시킵니다. 시장에서, 파생해서. 돌발 변수예요. 일단은 이게 이제 추세 변수가 아니에요. 갑자기 폭탄 쏜 거니까 내부자만 아는 변수예요. 그래서 파생시장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한 5일 동안 이 미국 증시가 그 변수를 어떻게 소화하나, 단기 차익 매물이 쏟아지나, 이걸 나스닥은 8,750선을 딱 거나보시죠. 전쟁이 확산되나, 여기서 국지전으로 가나, 그리고 이 부분이 북한까지도 연계되나,
그런 것들 체크하시고요. 이제는 이신조의 TMI 안 합니다. 그냥 여기 와서 공부하시고 전략 짜고 대응을 해드립니다. 예, 우선주는 한직할 우선주가 더 낫죠. 대한항공 우선주보다. 그런데 비율은 단가 때문에 그래요. 단가. 한직할 우선주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선주 게임은 그냥 3개월 중에 어느 날 으쌰 나오면 파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도 한 10%짜리고요. 오히려 우리가 집중하는 거는 전 롯데지주 우선주나 호텔신라 우선주입니다. 이제 호텔신라 9주 다 팔아갖고 호텔신라 우선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맥을 딱 끊어놓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7만원을 돌파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얘는 언제쯤 7만원을 돌파할까요? 그리고 무슨 모멘텀으로? 요번 이재용 부회장 사업 뭐라 그럴까요? 뭐 삼바하고도 연결돼 있고 국정농단도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어저께 뉴스 보니까 사법관리 약간 민주당 친화적인 대법관 출신을 뭐 임명했다라는 뉴스 한번 보셨죠? 뭐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금년 상반기 안에 저는 이 호텔 신라에 대한 가까이서 이거는 북방도 있지만 북방이란다. 그 시진핑 연결고리도 있지만 또 뭘 기다리냐면 지금 이제 이혼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호텔 신라의 갖다 예를 들어서 주주 구성을 한번 보세요. 호텔 신라의 주주 구성. 요번에 스튜디오스 코드로 이 국민연금이 12%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일단 대주주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삼성생명이 호텔 신라를 7%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또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증권, 국민연금, 블랙록 펀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저 삼성생명이 아니면 이거 이부진 씨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요. 그나마 삼성생명에 관련돼 갖고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님 사망하면 삼성생명 지분의 반이 누구한테 가요? 홍래 여사한테 가잖아요. 이 기득권 때문에 저는 그나마 홍래 여사가 이 호텔 신라 그동안 또 장기적인 영향에서 이거 이부진 씨. 근데 이부진 씨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거는 자기 간단히 얘기해서 자기 권한의 지분이 호텔 신라가 있어야 돼요. 그 작업을 반드시 우선주 보통주 전환 상환 시켜서 하는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전에 정의선 부회장 그거 할 때 현대건설 우선주 갖고 그 짓을 한번 했거든요. 현대건설 우선주 5만원짜리를 30만원까지 이런 장난을 쳐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 갖다 해서 비상장된 거 이거를 주가를 올려갖고 뭔가 지분을 확보하거나 보통주로 전환시키거나 뭔가 방법을 여기서 매듭을 풀거든요. 우리 일반들은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고요. 예, 저도 현대차 지금 기다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카드를 계속 손에 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번에 세스 11만 제가 생각하는 11만원과 11만 5천원이
관세 부과하면 올 줄 알았더니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흘러내립니다. 최근에 가장 공격적인 매도, 현대차, 기아차, 바스켓 매도, 어저께 공격 때리는. 그럼 그 카드 언제 쓸까요? 아직 안 쓰네요. 근데 안 쓰는 이유는 주한미군 분담과 아직 해결 안 됐고, 저 북한 애들 1월 8일이 김정은 생일이죠. 지금 이란 저렇게 폭격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북한 경고일 수도 있어요. 너도 건들면 내가 진짜 이번에는 건든다. 행동 잘해라.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이지 않게 이 자동차 관세 부분, 그럼 우리나라만 매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일본, 우리 이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월 대선 전까지 뭔가 교통정리는 할 겁니다. 그래서 3, 4월 안으로는 뭔가 결과물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월봉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이것도 현대차도 보시면 월봉으로 바닥이 어디에 92,000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 동안에 14만원. 지금 몇 개월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월 동안 지금 그냥 흘러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현대차 14만원대 매도하고 옆에도 가지마, 넥라인 이거 기계가 때립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매매하지마, 관세 매기나 봐라 했던 떠들었던 때가 여건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얘는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관세 불확실성 제거되기 전까지는 풀배팅은 아직 아니에요. 반만 담가 놓고 기다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떨어지니까 관련된 뭐 블랙박스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든지 수소차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풍국주정 요번에 세스 모멘텀 갖고 얘네들 하나 보는데 아직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냥 바닥만 다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격감한 상태에서. 그게 다 현대차 구주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 4월 달까지 총선까지는 시장을 잡주장으로 보세요. 오죽하면 써니전자가 이런 게임이 나왔겠습니까? 안랩, 로켓4 이거는 질적으로 같이 펀더멘탈하게 분석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특징적으로 갖다 해서 정치인 관련주. 그게 뭐 학연 지연이 무슨 상관이라고. 어떤 거는 제가 최고로 올라가는 거 보면 3배, 5배까지 올려요. 300%, 500%까지 장난을 친다고요. 남선 알루미늄, 남성 이런 것도 장난친 거 보세요. 제가 심지어는 장난이라고 그런 거는 매미들이 그거 이용해서 땡겨놓고 팔아먹었거든요. 써니전자도 그래서 끝내드린 겁니다. 이제 이거 안 해요. 이거 진짜 펀더멘탈하게 분석하면 3,000원짜리가 3,000원이나 그 이하가 제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유승민 관련주, 그 다음에 안철수 관련주 했으니까 이제 홍종욱 씨가 언제 등장하나. 그 등장하는 순간에 디지털조선 상한가 한 번 반짜리 나오거든요. 4,000원은 한번 시도할 것 같고 보수파의 반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뺏게 이제 남은 거, 그리고 갖다 얘기해서 YTN, IMBC 이런 것들도 YTN, 지금 YTN 그래프 보면 그냥 바닥에서 그냥 찌글찌글입니다. 바닥에서 패턴 거죠. 거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2의 써니전자 같이, 얘도 3,000원 선을 딱 거놉니다. 3,000원 치고 나가는 날 전광판 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뭐가 남았나? 이게 이제 세력주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 3개나 5개 선택해 놓고 한 종목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금액을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어떤 건 먼저 땡길지는 모르니까요. 순서도 다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리고 바이오주들 보면 에스테파마, 이제 에스테파마 요거 17,000원 지금 다시 또 급락하고 권락한 다음에 10,000원에서 또 다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큐렉소는 요거 타짜들이 반토막을 시켜놨어요. 요거는 저는 인위적으로 죽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7,000원과 8,000원 사이에서 이 거래량을 능가하는 거래량 나올 때까지 대응 안 합니다. 그 시작은 주봉으로 보면 이건 9,000원을 뚫어야 시작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자율자동, 5G,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관련주인데, 이 정책 관련주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매출단 안 나오거든요. 꿈을 실어 갖고 가는 것들이에요. 꿈을 실어 갖고 장난치는 것들이거든요. 마치 정치인 관련주 같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때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는 틈새 전략을 권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책 관련주, 정치인 관련주, 그리고 저렇게 한샘이나 그동안 소외됐던 것들, 철저하게 소외됐던 것들, 뭐 한국전자 금융, 한국전자 인증, 그 다음에 또 유비벨록스 같은 것들, 띵크웨어, 이게 다 자동차가 바둑 줄 때,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보면 블랙박스 관련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보시면 주봉이나 월방 보면 다 박살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1, 2, 3 나오나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종목장으로. 그리고 어느 게 먼저 오는지, 나중에 오는지는 그때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대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네페스라는 종목들 보세요. 이거는 팔아먹는 종목들입니다. 왜 5,000원과 10,000원대 안 했어요? 또 심지어는 10,000원 눌림목대 안 했어요. 20,000원 돌파하면서부터 해요? 벌써 이게 월봉 기준으로 보면 이 네페스 그래프 한번 보세요. 5,000원과 10,000원대에 이 종목들 추천하면 하지 말라 그래요. 인기도 없고. 최근에 25,000원 돌파하고 뭐 36,000원까지 가니까 난리치죠. 이거 눌림목 뒤풀이판, 이거 오늘 매도하는 날입니다. 요새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5G에서 RFHIC, KMW 이런 것들 단타, 눌림목 친 거 일봉으로 바꿔보면 5일선, 11선, 21선 수렴, 그리고 떨어진 거에 반 121선 때리고 다시 봐야 돼요. 이거. 요새 그런 종목으로 BH, 세경하이텍 이런 것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단타, 그런 쪽을 다 주도한데 이미 주도했습니다. 2019년에 해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뒤풀이 파동.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 네페스 기준으로 2015년과 2018년 그래프 모양 보여주고 있는 거. 왼쪽 절벽에 완전히 밑바닥에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찾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계속 찾아드리지 않습니까? 뭐 KTS 월봉으로 보세요. 이런 것들이 4,000원 돌파 시킬 것 같거든요. KT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은 중소형주 중에 정부 정책 연결고리가 있으면서 뭔가 사람이 바뀌거나 구조조정하거나 정책 연결고리에서 뭔가 연계돼서 한탕 해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시장을 주도할 거로 봅니다. 2020년 말 되면 5G 같이 떠들 종목들이 이런 데서 나오지 않을까, 1년 게임으로 전략을 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까 이제 매도한 거는 고점에서 1포인트 나오면 청산하고 다시 때리면서 오늘은 매도 오버나이트 하겠습니다. 선물은 이제 290을 오늘 깼습니다. 이제는 290 2.5를 저항으로 보고요. 지금 단기간에 290.30에서 291. 어디까지 죽였나요? 네, 25까지 죽였네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한 1포인트 빼니까 또 다시 299. 그러니까 291.5 아래에서는 292 넘어 때린 거는 또 청산하시고 마감 때 때리세요. 그래서 오버나이트 합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는 285나 87.5를 잡겠습니다. 다음 주의 목표는요. 그래서 12월 3일부터 올라간 게 이제 ABC로 285를 붕괴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요게 가장 중요해요. 요 285, 요 싸움. 삼성전자 55,000원, SK하이닉스 93,500원. 요 맥점. 그리고 285 행사 가격이 환산지수가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2130입니다. 2130. 만기 전까지요. 7일 남았습니다. 실제로는 오늘 제하면 거래일수 4일 남았어요. 4일. 그래서 매일매일 변동이 끝내줍니다. 어저께는 풋 130, 오늘은 콜 200에서 250.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은 선물보다 옵션부터 하세요. 삼성전자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하루 걸러 100, 200이 왔다 갔다 하는 장이니까. 이거를 변동성 장이라고 그럽니다. 변동성 장. 그거를 이용하시고요. 그거를 전략화 시켜서 대응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빅스 지수는 다 때가 있어야 됩니다.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실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그거를 물량 조절하시고 그거 쳐다봐도 지금은 소용없습니다. 뭐 물타 갖고 하는 전략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손에 난 부분을 정시적 회계 계정으로요. 메꾸는 데 집중하세요. 다른 상품 갖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손해가 굉장히 큰 게 있어요. 한 3천에서 반토막 됐어요. 그래서 금액이 3천만 원 손해 봤어요. 그거를 빠져나오려고 물타 갖고 하다가 한 방에 가요. 그러지 마시고 이 3천만 원 마이너스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옵션 매매해 갖고 한 100에서 200씩 투자해서 3천만 원의 반이라도 메꾼다. 그럼 마음이 편해요. 그러다가 보면 시간도 가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조절하세요. ETF는 3개월에 한 번씩 보는 것들입니다. 3개월에.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뭔가 하려고 평균 단가 가장 나쁜 게 물 타는 거예요. 평균 단가 낮춰서. 심지어 레버리지 일으켜서. 그게 운이 좋아서 기회를 주면 모르는데 운이 나빠서 거기서 한 번 더 죽여버리죠. 그러면 재기 불능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매매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저 중동 사태가 확산되나가 중요하고 그건 다음 주 만기일 구조해 보겠고요. 지금 보면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장난칩니다. 한국석유, 흥국석유. 오늘 보면 이런 것도 장난치죠. 흥국석유 또 상한가 만드네요. 그런데 65불 돌파 못할 거라고 봐요. 우리가 50불 단에 이 유가 올릴 겁니다 할 때 65불 목표로 잡았거든요. 지금 나스닥 선물 이렇게 해갖고 63불까지 급등해요. 65불 가면 그쪽을 오히려 챙겨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에너지도 보시고요. 3시에 마감 오버나이트 전략 세워드리죠. 3시에 뵙죠.